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알프스 서클 제 6일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리크위르의 아침이죠. 지난날 라인 폭포 지나서 알자스의 리크위르에서 와서 하룻밤 숙박을 했습니다. 저녁에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프랑스 전통의 와인 가게, 전통의 치즈 가게, 이런 것들 다 구경하고, 아침은 동네 빵집, 아주 유명한 프랑스 전통 빵집에서 아침을 먹고, 이렇게 행복한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리크위르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늘 알자스의 콜마르라는 동네, 그리고 알프스 몽블랑, 프랑스의 샤머니까지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사실 우리 알프스 서클 여행의 일정에 원래 숙박지는 콜마르입니다. 콜마르고, 콜마르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리크위르를 들러서 구경을 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샤모니까지 가는 게 원래 일정인데요. 팀에 따라 저희는 이제 4명, 6명, 2명 이렇게 다니는 소그룹 여행이니까 팀에 따라서 지금 조그만 동네 관광기차도 지나가네요. 팀에 따라서 숙박지를 조금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리크위르라 마을이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고 호텔이 몇 개 없는데 운 좋게 마을 중심에 있는 호텔을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숙박하고 나가는 길에 이 도로 앞쪽 전방에 지금 저 파란색 집, 요 위치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프랑스 관광청 표지 사진에 실렸던 알자스 리크위르란 마을의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자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항상 이제 리크위르 와서는 이렇게 골목을 걸어 다니고 이렇게 주차를 밖에 해놓고 걸어 들어와서 보고 걸어 나갔던 그런 곳인데, 마을 안에서 숙박을 하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렇게 동네를 빠져나가는 이런 영상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미있고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2022년 9월에 다녔던 알프스 서클의 이 리크위르 숙박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정 가는 팀들 중에 와인도 좀 좋아하시고 프랑스 치즈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시골 마을 숙박, 조그만 시골 마을에 숙박에 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팀들은 숙박지를 콜마르 말고 리크위르로 미리 잡는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콜마르라는 마을도 굉장히 숙박해도 좋고 그런 마을이긴 한데 리크위르보다는 좀 규모가 크죠. 규모가 크니까 제가 구시가 숙박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 리크위르 같이 아기자기한 느낌, 그리고 아주 클래식한 느낌, 그리고 중세의 아주 오래된 옛날 마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은 좀 없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잘 가꾸어진 아주 깔끔한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콜마르보다는 리크위르 숙박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주변에 보이는 지금 언덕이 전부 포도밭인데요. 이 일대 포도밭을 따라서 걸어 다니는 루트를 알자스 와인 루트라고 하고요. 알자스 와인 루트의 대표는 역시 그 유명한 리슬링 와인입니다. 리슬링 와인.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특별한 그런 와인들이죠. 그래서 마을에서 리슬링 와인들 열심히 먹고 몇 병 사서 떠났습니다. 리크위르에서 콜마르는 차로 한 30분 거리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사실. 그리고 이 알자스의 아름다운 아주 아기자기하고 이쁜 마을들이 주변에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마을이 콜마르, 그 다음에 이제 더 조그만 마을 리크위르, 그리고
또 하나 더 추천할 수 있는 마을은 애기슈행 같은 이런 마을들을 추천합니다. 자, 콜마르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알자스 마을들이 다 그렇지만 배경이 됐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이 마을 중심까지 지금 들어가는데 할아버지까지 따봉을 날려주고 가네요. 중심에 콜마르 제일 중심이 뿌티프랑스라는 지역인데, 뿌티프랑스라는 그 마을, 그 구역을 걷기에 제일 좋은 위치의 주차장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유럽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유럽이나 미국은 항상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는 보행자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스탑 사인 항상 지키시고요. 그거 안 지키면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그냥 운전 들이밀고 그냥 사람 막 밀고 다니고 빵빵거리고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그게 조금만 더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다니는 운전을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 아프리카 모로코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소도시 구시가를 다니는 운전의 제일 안전한 방법은 사람들 무조건 양보해주고 보내주고 먼저 피해주고 스탑사인 골목들 잘 보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은 운전법입니다. 자, 여기 이 주차장은요, 이 마을 중심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아주 노리는 주차장이죠. 그래서 오전에 일찍 들어오지 않으면 거의 자리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점심 때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콜마르에서 숙박을 할 때도 항상 이제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호텔 선정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호텔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주차할 데가 없으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자동차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좀 오전에 일찍 콜마르를 들어올 때는 이 주차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주차를 하면은요, 이 주차장 앞에도 이제 이 콜마르 호텔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애용하는 호텔인데 위치 너무 좋고요. 바로 앞으로 한 50m 걸어오면 바로 지금 여기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이 이제 콜마르의 유명한 운하죠. 수로가 있는 마을 뿌티 베니스, 마치 조그만 베니스 같은 느낌이다라고 해서 유명한 곳이고요. 콜마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뿌티 베니스 주변의 길을 이렇게 다니면서 마을을 구경하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이고, 이 운하를 따라서 크게 한 바퀴 도는 마을을 실제로 걸어서 뭐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마을이니까요. 콜마르 숙박할 때도 이렇게 1시간 정도 산책해도 좋고, 이렇게 리크위르 숙박하고 콜마르를 와서 이렇게 다녀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행은 항상 발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봤습니다. 자, 콜마르에서 점심까지 먹고요,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샤모니로 가는데, 프랑스에서 스위스 국경을 넘어서 다시 스위스를 지나서 다시 프랑스로 가는 이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지금 스위스 국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지역은 스위스 바젤이라는 지역이고요. 스위스에서 굉장히 아트 컬리지, 예술 뭐 이런 쪽에 또 이렇게 가구도 굉장히 좀 아티스틱한 가구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틱 인더스트리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의 요지기도 하죠. 교통의 요지. 스위스 북쪽 프랑스에서 내려오는 거점 루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스위스를 좀 달리고 있는데요. 스위스, 지난번에도 스위스를 잠깐 달렸지만, 이제부터는 스위스를 이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우리 차량에는 이미 비네트가 붙어 있죠. 스위스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비넷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달리면 되는 거고요.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을 좀 넘어가면 스위스 입장에서는 이제 체르마트하고 가까운 쪽이 샤모니 몽블랑 지역인데요. 지금 이제 샤모니 몽블랑 지역으로 연결되는 산악 지역 도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스위스는 굉장히 높은 알프스를 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알프스라고 하는 높은 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은 루트가 없는 건데, 이 루트를 옛날 중세 이후에 유럽의 많은 그 나라들이 알프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그 고정 이동 루트들이 있어요. 실제 지금 막 터널을 뚫어서 다니는 이런 루트 말고 고개를 넘는 그런 루트, 유명한 루트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루트들이 다들 굉장히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거점이 되는 그런 루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도로도 스위스에서 프랑스 샤모니를 넘어가는 굉장히 오래된 옛날 길이죠. 옛날 길이고, 그 유명한 그 뚜르드 몽블랑, 그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를 이렇게 크게 도는 알프스죠. 스위스 몽블랑을 사실은 가운데 두고 도는 스페인 산티아고 길 같은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뚜르드 몽블랑의 루트에 포함이 되는 마을들이 이렇게 몽블랑을 끼고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스위스 쪽은 이렇게 좀 고개를 넘어서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알프스 중간을 그냥 잘라먹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름 붙이기는 알프스라기보다는 뚜르드 몽블랑을 도는 뚜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뚜르드 몽블랑의 마을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앞에 이제 하얀색 눈 덮인 산이 나타났는데, 저 하얀색 눈 덮인 산이 그 몽블랑이고, 지금 오늘 날씨가 좋아서 몽블랑도 보이고, 몽블랑을 내려다보는 전망대 에규디미디 전망대도 지금 도로선상에서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그 주변에 그 알프스 능선들이 지금 쭉 들여다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알프스 서클 여행을 하지만 실제로 알프스 서클 여행의 주인공은 몽블랑이죠. 몽블랑인데, 전체 알프스 지역에 그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몽블랑이 사실은 높이로는 제일 높지만 면적으로 좀 작아요. 사이드 쪽에 있고. 그래서 프랑스가 자랑하는 알프스는 이 몽블랑 샤몬이고, 스위스는 같은 알프스지만 최고봉은 몽블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몽블랑이 아닌 다른 컨셉으로 유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스위스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 다른 방법이 바로 제일 높은 기차역, 그죠? 탑 오브 더 유럽이라고 불리는 융프라우 요흐라고 하는, 융프라우 요흐, 그 봉우리가 알프스 최고봉이 아니고요. 융프라우 요흐라고 하는 그 전망대, 기차 타고 올라가는 전망대가 제일 높은 기차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스위스 사람들은 그렇게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마케팅을 한 거고, 돌로미티는 전체적인 알프스 지역에서 볼 때는 그렇게 산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 눈 덮인 산보다는 눈이 없는 바위산이 더 많은 높이니까. 그래서 돌로미티는 뭐 높이 가지고 싸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돌로미티는 그냥 돌로미티 스타일, 돌로미티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로 버티는 게 이제 이태리 돌로미티고, 그리고 이제 뭐 오스트리아나 슬로베니아나 몇몇 나라들이 있지만, 사실 알프스의 주인공은 지금 앞에 보이는 몽블랑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알프스 서클 여행 중에 그 하룻밤은 몽블랑이 바라보이는 샤모니라는 동네에서 잡니다. 샤모니 몽블랑.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알펜시티죠. 눈 덮인 빙하에 있는 산이 보이는 그런 마을이고, 겨울에는 완전한 그 스키 리조트, 대박 스키 리조트죠. 뭐 스키 리조트에다가 프랑스 사람들은 몽블랑이라고 부르지만 또 이태리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서 바라보면서 몬테비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끼고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이렇게 세 나라가 그 산의 정상 부근들을 같이 맞대고 있어요. 맞대고 있어서 뭐 최근에 그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빙하 때문에 이렇게 지도, 각 나라의 국경이 되는, 국경의 기준이 됐던 빙하 위에 있는 산장의 위치가 뭐 움직여서 국경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경이 산 꼭대기 정상 빙하와 피크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주 서로 높은 산에 거점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 중에 우리는 지금 샤모니 몽블랑을 들어가고 있고요. 알프스를 좋아하시고 산을 좀 탄다, 흔히 말하는 그
산 위에 빙하가 있는 얼음이 있는 그 산을 좀 탄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몽블랑이 로망이죠. 로망이고 이 몽블랑을 도전하는 거점이 되는 이 샤모니라는 마을은 산악인들에게는 굉장히 로망 같은, 그리고 평생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는 저 몽블랑 정상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트레킹을 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소프트 하이킹, 부드러운 하이킹. 그래서 케이블카나 산악열차나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그 중간중간에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은 걷고 하는, 그래서 좀 하드하지 않은 그런 트레킹을 하는 투어고 팀이기 때문에 샤모니에서는 샤모니에서 숙박을 하는 저녁에 샤모니 마을이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쁘고 저녁에 갈 곳도 많고 맛집도 많고 그런 곳이라 아주 프랑스적인 느낌의 아주 로맨틱한 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바로 샤모니. 그래서 샤모니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샤모니에서 이제 당연히 몽블랑을 올라가 봐야 되니까 샤모니 몽블랑의 그 유명한 전망대 에규디 미디 전망대. 에규디 미디 전망대 이름도 아주 특이한데 바늘이죠. 바늘. 에규디 미디 전망대를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워낙에 유명한 곳이라 예전에 이렇게 프랑스 패키지 투어를 왔던 분들은 이 에규디 미디는 꼭 올라가는 곳이니까 패키지 투어로 와서도 에규디 미디 올라가 봤던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행을 오신 분들은 에규디 미디 말고도 여기 근처에 라브레방이나 락블랑이나 워낙에 좋은 그런 뷰 포인트들, 트레킹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모천하게 또 저희가 또 워낙에 소그룹이니까 소그룹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맞춰와서, 아니면 4명이 와서 둘둘 찢어져도 저희는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몽블랑을 제대로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높은 전망대 올라가서 바라보는 몽블랑도 좋지만 거기보다 조금 낮은 2000에서 2500m급 뷰포인트에서 이렇게 착 옆으로 바라보는 뷰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융프라우를 볼 때 융프라우 앞에 가서 보는 것보다 반대편에 있는 피르스트에서 보는 모습이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샤모니 몽블랑도 에규디 미디를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 반대편 쪽에 있는 다른 뷰포인트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샤모니 시내 들어왔네요. 샤모니 시내 들어왔는데, 샤모니는 산악지대에 이렇게 골짜기에 길쭉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동네가 이렇게 둥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라 길쭉한 마을이에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길쭉한 마을이고, 길쭉한 마을의 양쪽으로 이제 겨울에는 스키 때문에 이러면은 하이킹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또 저녁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샤모니 시내 저녁에 내려오면은 낮에는 산에서 열심히 산을 즐기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이 샤모니 마을에서 저녁 시간을 즐기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을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뾰족뾰족한 에규디 미디 일명 바늘 같은 산들과 이런 것들이 쭉 둘러싸여 있는 정말 대박인 동네죠. 대박인 동네고, 프랑스 파리도 좋고, 프랑스 마세유나 다른 좋은 동네도 많지만, 프로방스도 있고 좋은 동네도 많지만, 저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샤모니는 꼭 한번 와봐야 하고, 샤모니를 와보는 것도 중요한데 기왕이면 샤모니에서 하룻밤 정도는 꼭 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여행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샤모니 시내 구시가 안에 호텔들을 이렇게 한 3성급 4성급 정도 기준으로 항상 잡는데, 팀에 따라서 샤모니 지금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어요. 근데 북쪽이나 남쪽이나 결국은 걸어서 움직이면 다 가까운 곳이니까. 근데 이 팀은 에규디 미디를 올라갈 목적이었던 팀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에규디 미디를 올라가는 케이블카 스테이션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아주 괜찮은 숙소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이죠. 지금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말에 들어오는 순간 벌써 이렇게 몽블랑이랑 에기디미디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좋은 날씨였어요. 좋은 날씨였고, 뭐 다른 팀들 다닐 때는 가끔 날씨가 안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이 팀은 좋은 날씨였습니다. 좋은 날씨였고, 그래서 이제 숙소를 찾아 들어갑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저희가 항상 기차를 타고 유레일 패스 끊어서 기차를 타고 여행 많이 다녔는데, 샤모니도 사실은 기차로 오기는 좀 복잡한 그런 곳이에요. 많이 갈아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마을에는 요즘에는 그 플릭스라는 버스 스테이션들이 항상 들어와 있어요. 꼭 보면 기차로 다니기 힘든 구역에만 꼭 그 플릭스라는 회사가 버스를 가지고 루트를 잡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걔들도 기차를 경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행지에 가서 내가 여행지 호텔을 찾는데 호텔을 어디 잡을까 좀 고민이 될 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 동네 플릭스 버스가 스탑하는 곳, 플릭스 버스 스테이션에 가시면 가격이 좋은 게스트하우스나 젊은 우리 배낭여행자들이 다니는 그런 분들이 원하는 숙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어요. 물론 호텔도 다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유럽의 숙소들을 좀 찾기가 좀 애매모호할 때는 플릭스 버스 스테이션 찾으시고, 옆에 여기 플릭스 버스 쓰는 스테이션이거든요. 찾으시고요. 저는 여기 이 샤모니 호텔을 한 서너 군데 정도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 중에 오늘 묵는 이 호텔 플랜 B 굉장히 깔끔하고 힙하고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깔끔하고요. 스키 리조트 스타일의 호텔인데 플랜 B, 여기 체크인 해야 되니까 앞에 주차장도 있고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여행하는 자동차 여행자들에게도 좋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잖아요. 호텔 방에서 몽블랑이 보여요. 그 말하자면 몽블랑 뷰죠. 몽블랑 뷰. 물론 몽블랑 뷰는 돈을 좀 더 받고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이날은 호텔에서 업그레이드 해줘가지고요. 지금 몽블랑 뷰 있는 방을 받았습니다. 예, 다음날 에귀디미디 올라가면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에귀디미디, 프랑스 몽블랑의 날씨 좋은 날, 눈이 아주 쌓여있는 아주 환상적인 날씨를 바라보는 그런 날입니다. 뭐 봄이나 가을에 가시면 이 정도로 보여요. 한겨울에 가면 너무 하얗지만, 우리 여행 알프스 서클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프랑스 몽블랑의 거점 도시 샤모니의 에귀디미디까지 보고 계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행은 결국은 자연으로 갑니다. 자연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됩니다. 그 여행 루트를 개척하는 제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연입니다. 구독 감사하고요. 다음 편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는 체르마트로 갑니다. 감사합니다.